NBA의 시작부터 야오밍과 샤킬 오닐의 대결까지 미국 농구의 역사, 유명인물, 흥미로운 스토리가 가득한 책을 소개합니다. 고등학교 농구팀 드래건스 이야기를 중심으로 뜨겁고 격렬한 감동의 농구 연대기가 펼쳐집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래픽 노블, 결말을 알 수 없어 더욱 벅차오르는 농구,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 여러분이 농구에 미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농구에 미치는 이유는 2020 이것에 선정된 최고의 그래픽 노블인데요.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5분을 뽑아서 도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기간인 2주 동안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프로스포츠 리그에는 팀들이 비슷한 수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팀 연봉의 총액이 일정 금액을 넘지 않게 상한선을 두는 셀러리 캡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팀 연봉을 기준선 이상으로 절대 넘겨서는 안 된다면 하드 셀러리 캡, 다른 예외 규정들이 존재해 어느 정도 셀러리 캡을 넘어서는 것이 허용된다면 소프트 셀러리 캡이라고 부르는데요. NBA는 프로리그 중에서도 가장 예외 조항들이 많은 소프트 셀러리 캡이 적용되는 리그입니다. 대표적인 예외 조항들로는 프랜차이즈 스타에게 고액의 연봉을 지불할 수 있는 레리 버드 룰, 연차별로 정해져 있는 맥시멈 계약 상한선을 넘기고 더 많은 연봉을 줄 수 있는 데릭 로즈 룰과 슈퍼맥스 룰이 있어 슈퍼스타들은 엄청난 활약에 걸맞는 천문학적인 연봉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NBA가 셀러리 캡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한 1984년부터 37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의 연봉 탑을 찍었던 선수 10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도입 당시 최고 연봉 수령자는 매직 존슨으로 리그 6년 차일 때 250만 달러의 연봉을 받았는데 이는 당시 셀러리 캡의 70%를 웃도는 수치였습니다. 이렇게 한 선수가 막대한 연봉 비중을 차지하는 게 가능했던 것은 8,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선수 개인의 연봉 상한선을 제한하는 맥시멈 제도가 없었고 소프트 셀러리 캡을 보완해주는 규정들이 생기기 전이라 허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기존 소속 선수들과의 재계약 때는 셀러리 캡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자유계약제라는 규정이 존재해 다른 팀에서 영입되는 선수가 아닌 원 소속팀이었던 레이커스와 재계약을 체결한 매직은 셀러리 캡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NBA 연봉 1위 타이틀은 3년간 매직 존슨이 차지하고 있다가 87-88 시즌부터 패트릭 유잉에게로 넘어가는데요. 1픽 데뷔 후 바로 올스타에 입성했던 괴물센터답게 3년차 시즌을 맞아 연봉이 270만 달러로 올랐고 화려했던 당대 센터 라이벌들을 제치고 퍼스트 팀까지 입성해 90-91 시즌에는 420만으로 훌쩍 뛰었습니다. 다음 91-92 시즌에는 디스크 수술 이후 커리어의 황혼기를 보내고 있던 레리 버드가 거의 5배에 가까운 연봉 인상을 받으면서 리그 연봉 1위에 올랐습니다. 점점 더 높아져가는 셀러리 캡에 비해 적은 연봉을 받고 뛴 것과 그동안 보스턴 셀틱스에서 프랜차이즈 스타로서 공헌한 점들에 대한 감사 표시였는데요. 이 시즌을 마지막으로 버드는 은퇴를 선언했고 다음 해에는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골밑을 사수했던 제독 데이비드 로빈슨이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90년대 4대 센터라고 불린 유잉과 마찬가지로 데뷔하자마자 올스타에 입성해 퍼스트 팀에도 2번이나 선정된 상태라 지난해보다 2배 이상의 대형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은 동일한 연봉으로 1위 자리를 지키다가 94-95 시즌에는 매직 존슨이 92년에 맺어둔 1년 연장 계약으로 인해 최초로 1000만 달러를 돌파하고 14.6밀의 연봉을 받게 되는데 이 시점부터 그래프 수치가 확 올라가게 됩니다. 이유는 시카고 불스의 1차 3핏으로 NBA의 인기가 날이 갈수록 치솟았고 리그가 거둬들이는 수익이 많아지자 셀러리 캡 역시 불과 5년 만에 2배 이상 대폭 상승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NBA의 성장이 모든 선수에게 반가운 일은 아니었는데 특히 90년대 초반에 연봉 277만 달러로 7년 장기 계약을 맺었던 피펜 같은 경우에는 7년 사이에 연봉 순위가 리그 16위에서 122위까지 밀리면서 실력 대비 몸값이 급락했고 구단주와 단장이 재협상을 거부하면서 불편한 동행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팀의 에이스였던 조던조차 4번째 우승을
안겨줬던 95-96 시즌만 해도 유잉의 몸값의 반의 반도 안 되는 385만 달러를 받고 있었는데요. 95-96 시즌을 끝으로 불스와의 계약이 끝나고 FA 신분을 얻자 조던은 실력만큼 대우해주지 않으면 팀을 옮기겠다고 엄포를 놓았고, 프랜차이즈 스타이자 NBA의 아이콘을 놓칠 수 없었던 불스는 조던 한 명에게 한 팀의 셀러리 캡을 가뿐히 넘기는 3,014만 달러를 지불하고 재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3천만 달러를 넘기는 연봉은 당시 전 세계 프로스포츠 선수 중 가장 비싼 몸값이었으나, 이 시즌에도 조던은 어김없이 팀을 5번째 우승으로 이끌었고, 다음 시즌에도 1년만 더 뛰어달라는 팀의 부탁에 연봉을 3,300만 달러로 한 번 더 끌어올렸는데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두 번째 3핏을 일궈내며 만 34세 나이에 커리어의 정점을 찍고 두 번째 은퇴를 선언하며 코트를 떠났습니다. 조던이 은퇴한 이후에도 셀러리 캡은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려 샤킬 오닐이나 알론조 모닝 같은 거물급 선수들은 연간 1,000만 불 이상의 장기 계약을 쉽게 따낼 수 있었는데요.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이 분위기가 젊은 선수들 사이에서도 번지면서 당시 2년 차에 불과했던 주안 하워드는 7년 1억 500만 불이라는 거액의 장기 계약을 따내는 등 선수들의 몸값 뻥튀기가 우려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구단주들은 연차별로 계약 액수의 상한을 두자고 주장해 1999년에 맥시멈 규정이 도입됐습니다. 이젠 뛰던 팀에서 연장 계약을 하는 선수라고 하더라도 셀러리 캡의 특정 퍼센트 이상을 넘길 수 없는 범위가 생겨나 이전처럼 과도한 몸값 폭등은 줄어들었고 선수들의 계약 형태는 보다 안정되었습니다. 그래도 2000년대까지는 맥시멈 규정이 탄생하기 직전에 엄청난 대형 계약을 따냈던 샤킬 오닐과 케빈 가넷이 연봉 1위 자리를 양분했는데요. 샤킬 오닐은 레이커스와 마이애미에서 총 4번의 우승을 만들어냈고, 케빈 가넷도 늑대왕의 투지를 보스턴 셀틱스에서 발휘해 결실을 맺는 등 각자 몸값에 걸맞는 활약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연봉 탑으로 올라선 선수는 샤크의 파트너였던 코비 브라이언트였습니다. 코비는 09-10 시즌부터 은퇴 시즌이었던 15-16 시즌까지 7년간 장기 집권했는데요. 2010년 5번째 우승을 기점으로 코비의 기량은 서서히 내리막을 걷는 시점이었지만 20년 동안 한 팀에서만 뛰어온 그에게 레이커스가 보내는 합당한 예우였고, 그로 인해 마이클 조던 이후 두 번째로 3천만 불의 연봉을 올린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2016년에는 NBA가 TV 중계권에 대한 재계약을 맺으면서 90년대처럼 리그 수익이 급증했는데, 이에 덩달아 셀러리 캡도 전년 대비 약 240만 불이 올라갔고 잭팟을 터트리는 선수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16-17 시즌에는 리빙 레전드 르브론 제임스가 커리어 13년 만에 연봉 킹의 자리에 올랐는데요. 3년간 총 1억 달러의 초대형 계약을 성사시키면서 유일무이한 뒤집기로 창단 첫 우승을 선사해 준 것에 대한 확실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보기 힘들었던 3천만 불의 벽을 르브론이 세 번째로 뚫은 뒤에는 현재 리그를 대표하는 슈퍼스타들이 비교적 어렵지 않게 따낼 수 있는 계약 금액이 되었습니다. 바로 다음 17-18 시즌에 스테픈 커리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와 NBA 역대 최고 액수로 재계약을 맺었는데요. 2-3년 사이에 백투백 MVP와 2번의 우승을 만들어내면서 리그를 대표하는 슈퍼스타가 됐으나 급격하게 오른 실력에 비해 연봉은 팀 내에 듀란트, 탐슨, 그린의 뒤를 이어 4번째에 머무르고 있어 해자 계약이라고 불리던 커리는 5년간 2억 100만 달러의 재계약을 성사하면서 사상 최고의 대우를 받게 됩니다. 연차 7년부터 9년차 구간에 해당되던 커리는 전체 셀러리 캡에서 차지할 수 있는 연봉 비율이 최대 30%였지만 2017년 여름에 지정선수 연장 계약이라는 새로운 조항이 생기면서 일반적인 맥시멈 요건에서는 10년차 이상의 선수가 받을 수 있는 35%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직전 시즌에 최대 8%의 연봉 인상률이 적용되는 계약인 만큼 19-20 시즌에는 역대 최초로 4천만 불 선을 뚫었고 20-21 시즌까지 4년 동안 리그 최고 연봉 수령자로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커리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와 4년 2억 1,500만 달러의 초대형 계약을 다시 한번 성사시키면서 프랜차이즈 스타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했는데요. 연간 5천만 달러가 넘는 계약은 데미안 릴라드에 이어 두 번째였고 규모 역시 릴라드를 뛰어넘는 계약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1984년부터 해마다 최고의 연봉을 받던 선수 10명을 소개해드렸는데요. 프랜차이즈 스타에게 셀러리 캡을 넘기는 선에서도 고액의 연봉을 지불할 수 있는 제도가 늘어난 만큼 앞으로도 구단에서는 팀을 대표하는 선수들을 우대해주고 그 모습을 본 루키들이 팀 내 베테랑과 함께 뛰면서 새로운 간판 스타로 성장하는 선순환이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